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껴도 아무리 벌어도 통장은 늘 비어있고 기회는 왔다가도 금세 사라집니다. 혹시 그 이유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풍수와 명리학은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는다고요. 그 기운이 맞으면 돈이 모이고 기운이 어긋나면 돈은 반드시 새어나갑니다. 오늘은 당신의 재물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인연의 특징, 그리고 그 인연과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제는 누구와 함께할지, 누구를 멀리해야 할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당신의 재물운을 갉아먹는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오행, 즉 목화토금수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특정 기운이 과하면 다른 기운을 억제합니다. 돈은 재성이라는 요소로 읽히는데, 예를 들어 화가 지나치면 소비 성향이 강해지고 토가 강하면 돈을 지키는 힘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화가 과한 사람은 늘 새로운 소비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옷, 새로운 취미, 여행, 모임. 당장은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없습니다. 반대로 토가 강한 사람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지키려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둘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모으려는 힘보다 쓰려는 힘이 커져서 결국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궁합이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 원리입니다. 땅의 궁합이 집의 명당을 결정하듯 사람의 궁합은 당신의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운이 상극인 인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띠별 상극. 쥐와 말, 소와 양, 용과 개. 이들은 전통적으로 충돌하는 조합이라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면 금전 갈등이 잦습니다. 특히 공동 투자, 동업은 피하는 게 좋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소비 성향이 강한 인연. 이 사람과 있으면 돈을 쓰지 않고는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식사, 모임, 여행, 선물까지 결국 절약은 불가능해집니다. 소비를 생활로 삼는 사람 곁에서는 절약이 버티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질투, 경쟁 기운이 강한 인연. 내 성취를 축하하기보다는 깎아내리는 사람. 그거 해봤자 안 돼. 괜히 힘 빼지 말라는 말. 이 부정적 언어는 당신의 결심을 흔들고 결국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관사론잡이라 부르는데, 주변의 방해 기운이 내 재물운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을 불편하게 여기는 인연. 돈 얘기만 나오면 대화가 끊기고 불편해집니다. 이런 분위기는 무의식적으로 돈은 나쁜 것이라는 각인을 심어줍니다. 돈을 터부시하는 기운 속에서는 부자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소비 성향이 강한 연인, 질투 경쟁심이 강한 사람, 돈을 불편해하는 사람, 그리고 띠까지.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머리에 계속 떠올리며 다음 이야기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한 50대 여성 상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아껴 쓰고 모아왔는데 이상하게 목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함께 어울리던 모임이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이 늘 이번엔 해외여행 가자, 이 정도는 써야지라며 지출을 부추겼던 겁니다. 그분도 관계가 끊길까봐 따라가다가 결국 수천만 원의 적금을 깨버렸습니다. 사주를 보니 본인은 토가 강해서 돈을 지키는 힘이 있는데 곁에 친구들은 화가 강해 늘 소비로 이끌었던 것이죠. 결국 그분은 그 모임에서 조금 거리를 두었고 대신 취미 동호회처럼 소비가 크지 않은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저축이 쌓이기 시작했고 마음도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인연 하나가 그 사람의 재물운 전체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제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한 사람을 떠올리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사람과 만나고 나면 지출이 늘어납니까? 모임비, 선물, 외식, 여행 등. 둘째, 내 성취와 돈 이야기에 불편한 반응을 보입니까? 기분 나쁜 농담, 혹은 무시하는 태도.
셋째,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까? 투자나 사업 얘기를 꺼내면 부정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피곤합니까? 돈 얘기를 하지 않아도 대화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져나가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돈 얘기를 꺼내면 대화가 바로 끝납니까? 금전 이야기를 꺼내면 불편해하며 주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사람이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 인연은 단순히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재물운을 막는 상극 인연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이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인연과 어떻게 거리를 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금전 문제는 그 사람과 상의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돈이 지켜집니다. 둘째, 만남의 빈도를 줄이십시오. 한 달에 4번 만나던 관계라면 2번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도 돈이 많이 드는 자리가 아니라 산책이나 차 한 잔 정도로 바꿔보십시오. 셋째, 긍정 기운을 주는 인연을 찾으십시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돈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와 가능성으로 보는 사람, 이런 인연은 곁에 있을수록 당신의 재물운을 불러드립니다. 운은 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연과 거리를 두는 순간 당신의 재물운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맺어진 인연을 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이런 작은 시도를 하나씩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예 단절을 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한 걸음씩 시도해보는 겁니다. 재물운이라는 중요한 운을 위해서 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함께 있으면 돈이 모이는 인연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인연은 반드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